자, 올해 들어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16%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약한 코스피, 아시아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떨어졌대요. 일본이 7.9, 홍콩이 10%. 자, 한국의 대표 기업이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회사들인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한국의 이 대표 수출 기업들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 자, 일본은 저물가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돈을 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수익률이 니케이 일본 주가 지수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세계적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완화 추락하는 엔화, 그러니까 달러당 이제 135엔으로 갔습니다. 24년 새 최고인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한 15개 정도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고 한국이 상당 부분 다 1위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전부 역전될 가능성이 커지죠. 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로 오르게 되면 대출 상환액이 열 261만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장 평균적인 아파트가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거기에 평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월 261만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 가처분 소득의 70%에 달한다. 그래서 집 산다고 최근 1, 2년 내에 3040이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20대 산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이들이 59평방미터짜리를 샀으면 9억 8천 가격이, 84를 샀으면 13억 1천만 원이랍니다. 이에 따라 지금 월별 이 대출 비율을 지금 평균을 내서 그걸 갖다가 월별로 상한액으로 만드니까 4월 기준에 전체 면적은 194만원이고 전용 59는 178만원, 전용 84는 209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30평대, 그러니까 84평방미터 전용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LTV 상한선까지 적용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원리금과 이자는 209만원인데 금리가 변동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연말까지 금리가 7%로 오르게 되면 현재 209만원이 291만원이 되고 4% 현 수준이 유지되면 209만원, 5.5%면 248만원인데 7%는 기본적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평균이 261만원이다 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원리금을 내고 나머지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먹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물론 둘이 벌어서 한 사람 소득의 70%를 낸다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 소득과 일부 남는 소득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지난해 전국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363만원, 도시 근로자 가구는 419만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가구별로 봤을 때 70%를 내고 그러면 나머지 30%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100수십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지금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 매매가 거의 없는 상황. 지금은 이제 변두리부터 해서 서울 전역이 내려가고 있고 강남 서초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2억, 3억, 4억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이거 아니라고 그럴 겁니까? 내려가는데. 좀 있으면 이제 이 버티는 이 버팀목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면 확 무너지면서 이제 금매로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안 그러면 은행에 경매 처리가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와르르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택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라 높아지는 금리 문턱에 지금 돈줄이 사모펀드에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펀드를 해가지고 뭘 해먹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사고가 터질 우려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또 위험하니까 개미들은 다 정시에서 발을 빼요. 그래서 동학개미 애탁금이 19개월 만에 최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개월 새 10조 이상 줄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중은행에 예금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학개미가 50% 잃었다 하니까 서학개미는 90% 잃었다. 미국의 나스닥의 기술주에 투자하니 어쩌니 하면서 깝죽거리던 한국의 대기업에 다니던 젊은 애들 있죠.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많이 벌었다는 애들 지금 대부분 다 잃었습니다. 자, 파생 상품은 말할 것도 없어요. 비트코인이 3,5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은 180만 원이 깨졌어요. 코인 파생 상품은 연쇄 붕괴가 우려되면서 코인 예금을 활용한 이자 장사나 이런 걸 하는 자들은 지금 완전 문 닫을 상황에 놓이고, 정부가 가산자산 대응 간담회를 이제서 한다고 하는데 제2루나가 나와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켰지요. 그래서 입출금을 동시에 중단하니 어쩌니 하는데, 이복현 건강원장은 가산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루나 사태 검찰하고 공조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산 사람도 문제지만은 금리가 뛰니까 무주택 전세 가구가 이자가 23%가 증가했는데 향후 부담이 더 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 이자 부담만 월 전세 사는 사람들이 11만 3,006원, 2만 한 1,400원 정도 올랐어요. 소득 하위 20%는 이자 비용이 130% 증가했고, 자, 전세를 막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 돈이 있으면 집 샀겠죠. 돈이 없어서 전세 사는데 오른 전세 가격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세 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큰 문제로 접어들고 있다. 자, 반도체주 연일 무슨 반도체 특명이니 어쩌니 하고 자빠졌는데, 그러면 반도체주는 잘 되냐? 아니지요. 지금 반도체주도 엉망진창입니다. 삼성전자 52주 1년 동안 신저가, SK하이닉스 10만원 붕괴, 2분기 호실적 예상에도 반등이 될지 미지수, 분할 매수. 그래서 반도체까지 맛이 가고 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는 항상 기억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뛰어나고 또 굉장히 이제에 밝고 야근 고양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야근 고양이가 밤눈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고양이들도 어느 순간에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투자나 이런 데에서 빠꼼했다 싶은 자들부터 대부분 다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줄어드는 양상이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뭐든 투자를 했을 건데, 이 세상에 돈을 불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투자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대한 자산 거품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고요. 이것은 부채의 붕괴라고 봐야 되겠죠. 가진 자들에게는 자산 거품의 붕괴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부채 거품의 붕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 거대한 거품의 붕괴가 가져올 거는요, 충격적인 사회 현실이 될 거다. 없는 자들은 지금 아까 봤듯이 지금 이 전세금 오른 것도 은행 빌려서 해서 이거 감당이 안 돼서 문제고, 그거보다 조금 나은 자들은 집을 30평 안팎짜리를 샀지만은 그게 13억이나 들여서 사면서 자신의 지금 가처분 소득의 70%가, 가구당 가처분 소득의 70%가 집값에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지금 이 현상은요, 이제 초입입니다. 아직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붕괴가 어느 날 미국의 정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붕괴가 시작되겠죠. 자, 그 붕괴가 시작되면서 코인 시장은 그냥 문을 닫았다고 될 거고, 비트코인이고 뭐고 다 날아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도 시작되었다고 나오게 되겠죠. 오늘 머니투데이에 보면 정시 다음은 부동산, 미국의 고가주택도 2월에서 4월달 거래가 작년 대비 18%가 줄었다.
가격 거품이 있다고 인식되어서 팬데믹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조정이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상위 5% 고가 주택이요. 이게 얼마나 거품이 심해졌는가 하면 75만 불 정도 하던 상위 5%. 그러니까 부유층의 고가 주택이 평균이 75만 불 정도였는데 지금 115만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래가 거의 스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참 부자도 많은데 이제 거기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이밍쯤에 자신의 이 견적을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거품 붕괴해서 데미지를 입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 긴 턴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도 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뭐 호캉스가고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상위 5% 안에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터널 속에서 살아서 기어 나갈 수 있을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 터널이 얼마나 갈까요? 저는 한 10년, 최소 10년, 최고 20년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12년이 갔죠. 전쟁이 안 났으면 더 갔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보다 지금 경제는 규모가 훨씬 크고 훨씬 글로벌화되어 있고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때는 단순한 경제에서 단순하게 터졌는데도 12년인데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터지게 되면 이것이 금융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면서 폭발 강도나 규모가 어마어마해질 거랍니다. 그래서 초기형 원자 폭탄이라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수소 폭탄이 되어 있어요. 중성자 폭탄.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계산도 좀 해야 된다. 맨날 인생이 즐겁지만 않은 겁니다. 겨울이 왔을 때는요, 두껍게 옷을 걸쳐 입고 방한 준비를 해야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